자, 필수예제 2번. 다음을 구하시오. 1번부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10명의 동아리 회원 중에서 청소당번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그러면 이제 10명의 서로 다른 대상 중에서 2명을 뽑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 2명을 뽑는 순서는 관계없으니까 순열이 아니고 조합입니다. 그럼 얘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니까 9, 5, 45 45가지가 된다. 목이 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3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이거 부분집합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7개의 원소들만을 가지고 만든 집합을 말하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7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죠. 역시 뽑는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7C3이 되고요. 요거는 계산할 때 765,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계산되니까 이렇게 지워져서 35가지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n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를 A, B인데 그러니까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거죠. B라는 건 순서쌍들의 모임이다. 근데 순서쌍의 그 X좌표, Y좌표를 구성하는 애들은 다 A에서 가져왔다. A라는 집합은 뭡니까? n 이하의 자연수니까 1, 2, 3, 4 해가지고 n까지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개를 뽑아가지고 A, B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를 뽑아서 큰 수를 A로 하고 작은 수를 B로 한다. 그러니까 같은 수를 두 번 뽑는 건 불가능하죠. A와 B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한 집합이 있어요. 이때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20이다. 이때 n의 값은 얼마냐? 자, 집합 B를 만들 때 여기서 두 개를 뽑으면 두 개의 숫자를 뽑으면 그걸로 A, B가 결정이 돼버리죠. 그래서 순서쌍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뽑을 때마다 순서쌍이 다르게 나오니까 맞으면 집합 B의 원소가 120개라는 건 이러한 순서쌍이 총 120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120개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n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서 순서쌍을 만드는 방법이 120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n은 얼마냐 하는 것은 자, nc2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죠? 요것이 120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 곱하기 n-1이 240이란 소리고, 자, 다 전기에서 n에 관한 2차 방정식 푸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건 좀 무식한 짓이고, 그보다 그냥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보세요. 얘는 24 곱하기 10 아닙니까? 그럼 연속한 두 수죠. 연속한 두 수의 고부력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 얘가 3, 8에 24, 얘는 2, 5, 10. 대충 한번 해봅시다. 2, 8, 16하고 3, 5, 15가 가능하네요. 15, 16 연속한 자연수로서 얘가 15고 얘가 16이겠죠? 좀 더 작은 거. 그래서 n은 16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되시죠? 아니면 이제 조합을 거꾸로 물어본 게 되겠죠. 자, 밑에 유제 4개의 문제 있습니다.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연습해 보신 다음에 필수예제 3번으로 가십시오. 자, 필수예제 3번 다음을 구하시오. 1번은 9명의 학생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자, 그러면 말이죠. 일단 3명을 뽑는 건데 일단 3명을 뽑아가지고 그 중에 1명을 회장으로 세우면 나머지 2명은 자동으로 부회장이 되는 거니까 9명 중에서 일단 3명을 뽑자. 그죠? 그 다음에 그 3명 중에서 회장 1명 뽑는 방법은 뭐 3C1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모든 게 끝나네. 그죠? 그래서 요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9, 8, 7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되고요. 얘는 그냥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지고 저렇게 지워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산 몇 가지가 됩니까? 9, 4, 36 곱하기 7이 되네요. 그럼 6, 7, 42 3, 7에 21이니까 250이네. 그죠? 그래서 252가지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뭐 다른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일단 9명 중에서 회장 1명을 뽑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나머지 몇 명 남았죠? 8명 남았죠? 8명 중에서 부회장 2명을 뽑는 거예요. 뭐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계산해보면 이건 9가지일 거고, 그죠? 얘는 8, 7, 2니까 역시 지워지고 9, 4, 7이다.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252가지. 뭐 이런 식의 접근도 가능하고, 뭐 결과는 다 같습니다만은 접근하는 방식은 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가지 방법만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 1학년 5명, 2학년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2명이 모두 같은 학년일 경우에서는 몇 가지인가? 자, 7명 중에서 이제 2명을 뽑는데 말이죠. 아니지. 이제 총 12명이다. 그죠? 1학년 학생 12명, 2학년 학생 7명. 이 뒤에 이제 확률 문제나 나올 법한 그런 문제인데 여기서는 경우의 수로 물어봤네요. 모두 같은 학년이다. 그럼 2명을 뽑았는데 같은 학년이면은 1학년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방법이 있죠. 아니면 2학년 7명 중에서 2명을 뽑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7명 중에서 2명 뽑는. 근데 이 방법 또는 이 방법을 쓰면 되니까 두 개를 더하면 돼요. 그래서 1학년 중에서 2명 뽑는 방법, 2학년 중에서 2명 뽑는 방법, 이렇게 세 개 되겠죠. 그래서 얘는 5, 4, 2, 얘는 7, 6, 2가 되겠네. 곱하는 게 아니고 더해야 됩니다, 이건. 그럼 얘는 2니까 10이 되겠고, 얘는 3이니까 7, 3,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총 31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밑에 유제 두 개 있는 거 해보시고 나서 4번으로 가십시오. 자, 이제 4번. A, B를 포함한 7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이제 A하고 B가 있고 나머지 애들이 이제 7명이 있는 거, 5명이 있는 거죠. 5명. 5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까지 포함해서 7명이니까, 그죠? 여기서 3명을 뽑는데 첫 번째 A, B가 모두 포함된다라는 얘기는 뭐야? A, B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5명 중에서 1명만 뽑으면 돼요. 그래서 5명 중에서 1명을 뽑고 거기다 A, B를 집어넣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 B가 포함돼서 3명을 뽑는 셈이 되죠. 그래서 이건 5가지. 쉽고 A, B가 모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일단 A, B 제껴놓고 이 5명 중에서만 3명을 뽑는 거죠. 그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돼요. 자, 요거는 뭐 이거 이렇게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 그죠? 이게 사실은 더 편합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편하죠. 그래서 5, 4, 2니까 이렇게 해서 10가지. 그 다음에 A, B 중 1명만 포함되는 경우의 수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서 1명이면 5명 중에서 2명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5명 중에서 일단 2명 뽑고 거기다가 A를 집어넣든지 B를 집어넣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EC 1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A, B 둘 중에서 1명을 뽑는 거. 그래서 얘는 뭐 이건 10이고 얘는 두 가지 곱하니까 답은 20가지가 되겠죠. 역시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밑에 유제 꼭 해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하고요. 자, 예제 5번. 남자 7명, 여자 5명 중에서 3명의 위원을 선출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여자가 적어도 1명이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3명의 의원을 뽑는데 여자가 1명 적어도 1명 포함되려면 여자가 1명 또는 2명 또는 3명이니까 그 세 가지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적어도라는 말의 표현이 있으면 여사건으로 이용하는 게 좀 편하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 남자들로만 3명의 위원을 선출을 하는 거만 아니면 적어도 여자가 1명은 들어가는 거죠. 전체 경우 중에서. 그럼 전체 경우는 몇 가지냐? 전체 경우라는 거는 남녀 가리지 않고 12명이 있잖아요, 지금. 12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 7명 중에서만 3명의 그 위원을 뽑는 거죠. 그럼 남자들로만 구성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제외하면 그 이외의 경우는 여자가 적어도 1명 또는 2명 또는 3명 다 여자인 경우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3명 뽑는 것 중에서 남자만으로 구성된 걸 빼면은 적어도 여자가 1명이 들어가는 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더 쉽다. 안 그러면 여자 1명 들어갔을 때, 2명 들어갔을 때, 3명 들어갔을 때를 따로따로 세서 구해야 되니까 그래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표현이 들어있을 때는 여사건 아닌 걸로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좋겠다. 요 계산은 해야 되겠죠. 12, 11, 10 그리고 3, 2, 1입니다.
이것도 일단 써놓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그죠? 해서 몇 가지입니까? 얘는 22에십니까? 220가지가 되고요. 요거는 다 지워졌으니까 35가지가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요건 뭐야? 이거는 185가지가 됩니다. 이게 답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각각 한 명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 적어도 각각 한 명씩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위에처럼 한 번에 구하기가 좀 어려운 게, 그 남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여자만으로 구성된 건 빼란 얘기죠. 그래서 위에처럼 구한다 그러면 전체 경우에서 남자만으로 구성된 것도 빼야 되고 여자만으로 구성된 거 또 빼야 됩니다. 그러면 남녀가 어쨌든 뭐 2명 1명이든 1명 2명이든 섞여 있는 경우를 구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뭐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사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려면 남자 2명 여자 1명으로 구성될 수 있고, 또는 남자 1명 여자 2명으로 구성될 수 있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어차피 두 가지로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뭐 빼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사건으로 구하지 않고 그냥 맞바로 구해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남자 2명, 7명 중에서 남자 2명 뽑고, 그리고 여자 5명 중에서 1명 뽑는 경우. 이거는 뭐야? 반대로 7명 중에서 남자 1명 뽑고 여자 5명 중에서는 2명을 뽑는다. 그럼 얘는 뭐야? 7, 6, 그다음에 얘는 2, 그리고 5다. 이렇게 되겠죠. 얘는 7 곱하기 5, 4,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지읍시다. 요거 3이죠. 그죠? 그러면 7, 3, 21에다가 5니까 얘는 뭐야? 105가 되나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건 70가지가 되네.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175가지다.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위에 거 계산 안 했지만 사실 얘도 계산하면 175가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책에서는 아마 위의 방법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위의 방법으로 구했는데, 여사건으로. 이런 경우 굳이 여사건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여사건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맞바로 노가다로 구할 것인가. 첫 번째는 여사건으로 구했고, 두 번째는 뭐야? 노가다로 직접 구해봤습니다. 지금 되시죠? 그러니까 적어도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여사건으로 하는 게 좋은 거다.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만, 적어도란 말이 있으면 여사건을 하는 게 대부분이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유제 두 개 꼭 해보시고 나서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남자 6명과 여자 5명이 있을 때 남자 2명, 여자 2명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일단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나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으로 일단 뽑고 순열로 줄 세우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남자 2명 뽑는 방법은 이거겠죠. 6명 중에서 2명 뽑고, 그리고 여자 5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이건 뽑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여자 지금 4명이 뽑혀 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남녀 성별 구분할 거 없이 그 일렬로 걔네들을 세우면 되니까 4팩토리얼 순열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이건 계산만 하면 되겠죠. 6, 5, 2 되고, 얘는 5, 4, 2 되고, 얘는 4, 3, 2, 1까지 써도 되고. 자, 그럼 이렇게 지워지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계산할 때 조금 헷갈리지 않게 좀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좀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5가 보이잖아요. 5가. 그래서 5를 먼저 씁니다. 5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좀 뭐 4가 있는데 이 4를 갖다가 두 개로 분해해서 2 이렇게 씁시다. 그럼 요 동그라미 친 거 3개만 했어요. 그 다음에 뒤로 가서 6 곱하기 요거 두 개 계산하면 6이죠. 그러면 얘 뭐야? 요거 해서 10이고 요거 해서 10이잖아요. 10 곱하기 10, 66에 36, 36에다가 동그라미 2개, 그래서 3600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순서를 좀 조정했을 뿐인데 계산은 훨씬 쉬워졌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계산은 요령껏 하면 돼요. 자, 두 번째.
투수와 포수가 각각 한 명씩 포함된 야구 선수 9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투수와 포수가 모두 포함되고 서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일단 투수 포수는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9명 중에서 걔네는 이미 뽑혀 있는 셈이고, 나머지 7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죠? 일단 그래서 2명을 뽑으면 7, 6, 2니까 21가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21가지가 뭐냐면 투수, 포수 포함해서 지금 4명이 뽑혀 있는 상황까지 간 게 이제 이 21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걔네를 일렬로 세우는데, 그냥 일렬로 세운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사평만 곱하면 되죠. 근데 투수, 포수가 모두 포함되고 서로 이웃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투수와 포수를 이렇게 이웃시키고 지금 나머지 2명 더 뽑아 있죠? 총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건 3팩. 그런데 투수와 포수가 둘이 걔네끼리는 자리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웃하는 거니까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총 뽑는 거 21가지, 그 다음에 투수 포수 이렇게 해서 줄 세우는 경우까지 해가지고 3팩, 이게 6이죠. 6 곱하기 2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21 곱하기 2가 일단 뭐 이 순서는 상관없습니다만 42 곱하기 6 2, 6, 12 4, 6, 24, 25 그래서 252가지가 된다. 이렇게 되겠네요. 되시죠? 자, 밑에 유제 2개 해보시고 필수 예제 7번으로 갑시다. 자, 예제 7번 두 집합 x, y에 대하여 함수 f가 있는데 x에서 y로 대응하는 함수이다. 이때 다음을 구해라. 자, 함수 f가 b가 a보다 크다. 그러니까 a, b는 x에 있는 그 원소예요. 그러면 이제 x는 지금 3개의 원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하고 b를 여기서 2개를 뽑는 거죠. 뭐 같은 건 안 되니까. 그 중에서 이제 큰 거, 큰 게 이제 b일 때 fb가 fa보다 크다.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큰 놈을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 f에다가 큰 놈을 집어넣었을 때 큰 게 나온다는 얘기죠. 작은 거 집어넣으면 작은 게 나오고. 이제 내가 자주 듣는 예가 이제 키순으로 점점 커진다 하면은 큰 애는 큰 여자 사귀고 작은 애는 작은 여자를 사귀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했냐면 작은 애가 큰 여자랑 사귀는데 큰 애는 작은 애랑 사귀게 되면 이렇게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교점이 생기는 거죠. 선이 크로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크로스가 되지 말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순서대로 순리대로 사귀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일단 두 남자가 같은 여자 사귀는 거 안 되잖아요, 지금. 그지? 그러니까 여자들 지금 5명 중에서 3명을 뽑으면은 예를 들어서 2번, 6번, 8번이 뽑혔다고 쳐. 그러면 키순대로 그냥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의 답은 뭐가 되냐면 여자 5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걸로 끝납니다. 그럼 대응하는 거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5C2로 보면 되니까, 그죠? 똑같이 10가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이번엔 반대죠. 큰 애가 들어가면 작은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크로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여자들 중에서 여기가 남자, 여기가 여자 3명을 딱 뽑으면 그 다음 뭐야? 키 반대 순으로 사귀어야 돼요. 작은 애는 큰 애 사귀고 큰 애는 제일 작은 애 사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순서는 이미 결정돼 있고 뽑는 방법만 중요한 거죠. 5명 중에서 3명 뽑는 것이 어떻게 되냐 그것만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10가지. 그래서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라 하는 게 1번과 2번이 같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 등호가 들어갔을 땐 조금 다르게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돼요. 그거는 다음에 중복조합을 해야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남자 3명일 때 여자도 3명을 뽑는데 뽑는 걸로 끝나버린다. 얘네끼리 어떻게 짝을 지어줄 것인가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되십니까? 이거 좀 잘 이해해 두세요. 그 밑에 유제 해 보시고 나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9개의 점이 놓여있을 때 다음을 구해라. 두 점을 연결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자, 9개의 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해서 직선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이 뽑히잖아요? 그럼 이런 직선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지?
자,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선분이 아니고 직선이니까 이게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얘하고 얘가 뽑히는 경우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그거는 얘랑 얘가 뽑혀도 똑같은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뽑히는 거나 이거 두 개 뽑히는 거나 혹은 이거 두 개 뽑히는 거나 다 같은 하나의 직선을 만들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를 세는 데 있어서 한 번만 세야 되지 이걸 여러 번 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9개의 점이 있을 때 그거에서 2개의 점을 택하면 뭐 같은 걸 두 번 뽑지 못하니까요. 서로 다른 2개의 점을 택하면 일단 직선이 하나가 완성이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좀 빼줘야 되겠죠. 이게 전체의 수고 겹치는 거를 이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럼 겹치는 거는 언제 몇 번 나오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줄에 3개 이상이 있을 때 겹치는 게 생기겠죠. 이렇게 2개 뽑으나 이렇게 2개 뽑으나 이렇게 2개 뽑으나 똑같으니까 그죠? 하나, 둘, 3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그 3개 중에서 하나는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2개를 빼줘야 돼요. 2개를. 그럼 여기서 2개 빼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줄에서 2개를 빼줘야 되고 원래 이제 3개가 나오지만 하나는 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2개 빼주고 또 이렇게도 2개 빼주고 이렇게도 2개 빼주고 이렇게도 2개 빼주고 그러니까 2개씩 빼주는 게 지금 총 몇 개입니까? 6개죠. 거기다가 얘도 있네요. 그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개 여기도 있지. 8개. 그러니까 한 직선 위에 3개 이상의 점이 있는 거 4개는 없네. 딱 3개의 점이 있는 거를 다 구해보면은 8개가 있고 그 각각에서 2개씩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럼 요게 이제 계산 결과가 되겠죠. 요거 9, 8, 2 되고 얘는 2, 8에 16이니까 어떻게 돼요? 36에서 16을 뺀다. 그래서 20가지 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번이었고요. 자, 2번은 어떻게 될까? 2번. 세 점을 연결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일단 지웁시다. 자, 3개의 점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삼각형 하나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9개 중에서 일단 3개의 점을 택하면 삼각형 완성된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어떤 문제가 또 있냐? 한 직선 위에 지금 3개의 점이 있을 때 그 3점을 택해버리면은 삼각형이 구성이 안 돼요. 그런 게 몇 개 있냐 아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그 8개만 빼주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아예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3개가 똑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중에 2개씩만 빼준다. 뭐 한 번은 더 해줘야 되니까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예 나오질 않죠. 전혀. 이렇게 뽑아버리면 여러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예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냥 8개를 빼줘버리면 돼요.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3, 3은 9 되고 4니까 12 곱하기 7이네. 그죠? 12 곱하기 7 빼기 8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야? 27, 14 84에서 8을 빼니까 76 이런 거 뭐 식은 다 맞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계산하다가 틀리면 억울하니까 꼼꼼하게 계산해서 한 번에 맞추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중학교 때 했을 법한 유제가 2개가 있으니까 점검 삼아서 꼭 풀어보시고 6번으로 가겠습니다. 순열보다 문제가 좀 다양하게 많죠. 순열까지 같이 또 하고 하니까 문제수가 좀 많아요. 이제 6번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4, 세로의 길이가 3인 직사각형을 한 변의 길이가 1인 12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눴다. 이 도형의 선들로 이루어진 사각형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 직사각형의 개수, 정사각형의 개수. 요거 중학교 때 해보지 않았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 직사각형의 개수는 이거 평행사변형 문제로 나도 똑같은 건데 사실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가로로 돼 있는 4개의 선 중에서 2개를 택하고 세로로 돼 있는 5개의 선 중에서 2개를 택하면 사각형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거 2개가 택해지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얘하고 얘가 선택이 되면 요 직사각형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직사각형이라는 거는 가로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4개
중에서 어떤 거 두 개를 택하느냐, 그리고 세로로 되어 있는 5개 중에서 어떤 거 두 개를 택하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얘하고 얘를 택하든지 얘를 먼저 택하고 얘를 택하든지 순서에는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입니다. 순열이 아니고 조합이죠. 그럼 이거 두 개만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6이고 얘가 10이기 때문에 총 60까지가 나온다. 이게 1번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자, 근데 정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한 방에 구하기가 어렵고 일일이 세야 됩니다. 정사각형이라는 건 뭐야? 1 by 1, 1 곱하기 1짜리. 요게 몇 개 있습니까? 종류별로 세야 돼요. 얘는 4, 3, 12, 12개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이즈가 뭐냐면 2 by 2거든? 얘는 뭐야? 이렇게 하나 있는 건데 그거에 딱 가운데 있는 중심, 얘를 기준으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6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 곱하기 3, 가로, 세로, 길이가 3인 거. 이건 이렇게 하나, 둘, 가운데 있는 요걸 기준으로 세면 되겠죠. 요거의 가운데 거 이렇게 2개 있다. 이렇게 세면 됩니다.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20개가 되죠. 그래서 정사각형에 쓴 20개다. 이런 식으로 세야 됩니다. 세는 방법이 조금 다르죠. 뭐 이런 건 다 기본적인 예제들은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밑에 유제들도 비슷한데 꼭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야 됩니다. 자, 이제 7번. 그림 같은 팔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해라. 이 대각선이라는 거는 한 꼭지점에서 바로 이웃에 있는 거 말고 이렇게 건너뛰어지는 건 다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길이가 좀 다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꼭지점에서 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꼭지점이 총 8개 있죠. 그래서 8개의 꼭지점에서 다 5개씩 그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로 그은 거나 요 꼭지점에서 일로 그은 게 똑같죠. 그래서 한 선분이 2개씩 카운트가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눠줘야 돼요. 한 번씩 세려면. 그래서 총 20개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자. 요 지금 한 방법은 말이야, 우리가 중1 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일반화시킨 공식도 사실은 외웠어요. 다 잊어먹었겠지만 정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냐? 뭐 꼭 정N각형이 아니라 그냥 N각형, 볼록 N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는 n 빼기,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거 2개 뺀 거 곱하기 n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한다. 지금 딱 이거죠, 바로. 2가 아니라 쏘리 3이네요. 양 옆에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빼야 되겠죠. 요 점에서 그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까지 빼고 5개를 그을 수 있지. 5개, 이 경우에. 그게 이제 총 n개가 있다. 2로 나누고, 요게 이제 말하자면 일반화된 공식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총 8개의 꼭지점이 있으니까 8개의 꼭지점에서 2개를 택하면 선이 일단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대각선이 아닌 건 바로 이 둘레에 있는 요 선분 8개만 대각선이 아니고 나머지는 어떻게 잡아도 다 대각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8개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입니까? 8, 7, 2 빼기 8이니까 4, 7에 28 빼기 8이 돼서 20개가 된다. 자, 이렇게 센 거랑 똑같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대각선의 개수가 54인 볼록 N각형의 꼭지점의 개수. 자, 이거는 뭐 둘 중에서 어느 방법을 써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뭐 요 두 번째 했던 방법을 쓴다 그러면 지금 볼록 N각형을 했으니까 여기서 팔각형이 아니라 N각형. 그럼 N각형에서 2개 선택해가지고 몇 개를 뺍니까? N을 빼겠죠. 그것이 대각선의 개수가 되는데 그게 54다. 뭐 이렇게 해서 요거를 계산해도 되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거 2차 방정식이네. 요걸 풀면 어떻게 될까? 양변에 2를 곱해서 일단 이렇게 되고요. 요 n을 묶을까? 그러면 n-1 빼기니까 n-3이죠. 이게 108이다. 자, 이런 경우에 이걸 다 전개를 해가지고
그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n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어도 되지만 이 n이 지금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자연수 차가 3인 두 자연수의 곱으로 이걸 나타내 보면 답을 우리가 찍을 수가 있죠. 요거 일단 4로 나누잖아. 4, 2, 8, 4, 7, 28. 요거 3, 9, 27. 딱 나오네, 그지? 어떻게? 차이가 3이 되는 거. 4, 3, 12하고 9하고 해서 차이가 딱 3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12고 요 n-3이 9겠죠. 그래서 n이 12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요 방법대로 해도 되겠죠. 요것이 대각선의 개수인데 그게 54가 된다 하니까 n-3은 54 곱하기 2. 자, 여기서부터는 똑같죠. 같은 방정식이 나옵니다. 뭐 답이 똑같으니까 방정식도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밑에 있는 유제 두 개 다 해보신 다음에 중복 조합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합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본기를 철저히 하고 예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